어느 독일인이 나치 덕분에 아우토반이 깔리고 산업이 발전했다며 나치를 찬양한다면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인식이 기성세대 일부를 넘어 청소년과 청년층에까지 스며들었을까요? 지난 6월 29일 목동 야구장, 청룡기 고교 야구 1회전에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 일고를 향해 외친 응원 구호가 한동안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배재고 선수단 전원이 광주를 찾아 사과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여론은 처벌이 과한지 부족한지를 두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처벌 수위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왜 17, 18살 아이들에게 5.18은 조롱의 소재가 되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역사교육 몇 시간을 이수시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학교 야구부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교육 시스템 전체가 받아든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확산되는 극우적 역사인식은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임나일 본부설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동북공정과 임나일 본부설은 자국의 역사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사를 자기 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 하는 자국 중심의 역사 수정주의입니다. 반면 한국의 극우는 세계사적으로도 드물게 타국, 그것도 가해국이었던 일본의 역사 관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일제 식민지배 덕분에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것입니다. 이 논리의 문제는 간단한 사고 실험으로 드러납니다. 어느 독일인이 나치 덕분에 아우토반이 깔리고 산업이 발전했다며 나치를 찬양한다면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야 합니다. 철도가 깔리고 공장이 세워졌다는 그 근대화로 당시 조선 땅에 살던 우리 선조들의 삶은 실제로 나아졌습니까? 근대화의 수혜자가 누구였는지를 빼놓은 근대화론은 역사가 아니라 변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인식이 기성세대 일부를 넘어 청소년과 청년층에까지 스며들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한국 교육의 성공 방정 시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식민지배와 6.25 전쟁은 한국을 세계 최빈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나라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사람, 곧 교육뿐이었습니다. 교육만이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국민적 합의는 실제로 작동했고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올라선 유일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성취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 방정식의 내부입니다. 교육제도는 정권마다 바뀌었지만 70년 넘게 변하지 않은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암기입니다. 한국 교육은 사실상 암기 교육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암기에 집중해 왔습니다. 심지어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논술마저 유형 암기 과목이 된 것이 우리 입시의 현실입니다. 물론 암기는 학습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빠진 암기는 지식을 쌓는 데는 유효해도 그 지식을 판단과 지혜로 전환하는 데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둘째는 사지선다입니다. 정해진 정답을 최대한 빨리 고르는 훈련이 평가의 표준이 되면서 학생들은 왜를 묻는 시간을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특히 국어와 역사 같은 과목은 본래 대화와 토론, 사유를 통해 자기 관점을 세워가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은 5.18이 왜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시간 대신 5.18이 일어난 연도를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여기에 교육의 목적 전도가 겹쳤습니다.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이상은 지덕체가 균형 잡힌 전인 교육이지만 현실의 교육은 신분 상승과 부의 획득을 위한 입시 경쟁 도구로 굳어졌습니다. 학교가 지식 전달 기능마저 입시학원에 내주면서 교실이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서의 힘을 잃어갔다는 지적은 교육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정답은 잘 고르지만 맥락은 묻지 않는 세대.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자기 언어로 소화해본 경험이 없는 세대. 사유의 근육이 길러지지 않은 자리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극적인 혐오 논리가 쉽게 들어옵니다. 왜곡된 역사인식과 혐오 표현의 확산은 지식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유할 기회가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배재고 사건은 돌발적 일탈이 아니라 예고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처방들에 회의적입니다. 체벌을 부활시키자는 주장도,
문제 학생에게 역사교육 몇 시간을 이수시키자는 처방도 본질을 비껴갑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듣는 역사 강의는 임시 방편일 뿐 생각의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교육부가 제도를 한 번 더 개편한다고 해결될 단계도 이미 지났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세부가 아니라 교육의 문법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 시대가 그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암기와 정답 찾기는 이제 AI가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 그리고 타인과 협의하는 능력으로 이동한 지금이야말로 70년 묵은 교육의 문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인문학과 고전 독서를 정규 편성하고 읽은 것을 두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타인의 의견을 듣는 토론 수업을 교육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전문 훈련을 받은 교사 2명이 한 학급에 함께 들어가 그룹별 토론을 이끌며 모든 학생에게 말할 기회와 생각할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정답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처음에 낯설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른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적응합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어른들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배제고 학생들은 광주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해야 할 사과는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은 교육에 대한 사과, 그리고 그 교육을 바꾸겠다는 행동입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